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85호 제14면입니다. 미랄복지재단 기빙플러스 장애인의 날 맞아 사랑의 저울 캠페인 성황리에 종료. 미랄복지재단 이사장 홍정길 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한 사랑의 저울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랑의 저울 캠페인은 기빙플러스에서 기부상품 구매 후 받은 영수증을 사랑의 저울에 투입 시 영수증 금액의 10%를 기빙플러스 바우처로 전환해 취약계층을 돕는 캠페인이다. 기빙플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고자 해당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에 기빙플러스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기빙플러스 전 지점에 사랑의 저울 캠페인 공간을 마련하고 기부상품 구매 고객들에게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 결과 1만여 명의 고객이 참여해 총 9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기빙플러스는 해당 기부금의 일부를 기빙플러스 바우처로 전환해 기빙플러스 매장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가정 200곳에 5월 중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기빙플러스 바우처는 기빙플러스에서 전 지점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종류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는 생활경제 지원 상품권이다. 기빙플러스는 이번 사랑의 저울 캠페인을 시작하며 매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기빙플러스에서 생필품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서비스를 신설했다. 미랄복지재단 김인종 기빙플러스 본부장은 사랑의 저울은 기빙플러스에 기부된 물품의 가치를 무게로 표현하여 누구나 쉽게 나눔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지역사회 모두의 기빙플러스 매장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보호와 나눔의 가치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랑의 저울 캠페인 확산을 위해 티즌, 데이보이차, 시스팡, 레오이경제, 고려기프트, 대한 SNS 운영자협회, 리체, 아렌쇼핑, 베스트유, 비타푸즈, 이노푸드 코리아, 오가니아, 샘표식품, 실란트로, 베베락, 데일리바이엑스 등 15개 기업이 참여해 식품, 위생용품, 유아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기부했다. 기빙플러스는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새 상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매장 내 장애인을 고용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는 기업사회공헌, CSO, 전문 나눔 스토어다. 지난달부터는 기업이 재고, 2월 상품을 소각하는 대신 기빙플러스로 기부해 환경보호와 나눔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은 찐 환경보원 어겐, 본 어게인 캠페인을 실시해 ESG 경영 실천을 원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인공지능 미디어 기술, 장애인의 눈과 귀를 열다. 방통위과기정통부,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실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은 4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두 부처가 협업해온 AI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 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단체,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가 개발한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 개발한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감성 표현 서비스 기술을 살펴보았다. 음성자막 자동변환 기술은 인공지능, AI의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의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변환해 화면에 표시해주는 것으로 청각장애인 등이 인터넷 동영상을 감상할 때 자막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감성 표현 서비스 기술은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음성 자막을 아바타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기술과 다양한 감정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화면 해설 방송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2023년까지 음성 자막 수어 자동 변환 시스템 개발하고 이를 연계해 감성 표현이 가능한 아바타 수어 방송 활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로 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만큼 미디어 소외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기술 개발로 미디어 격차 없는 따뜻한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시각청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단체, 제약업체 등 14곳이 참여하는 의약품 점자 표시 등 개선 추진 민관협의체, 이하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4월 22일, 목,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점자 및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해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점자나 코드 등에 포함되어야 할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 업체명 등을 한글과 점자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점자 표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현재 일부 의약품의 용기 포장에만 점자를 표기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의약품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각청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 협회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남겼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 개정판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지난해 6월 장애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하여 안내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안내서 매뉴얼에 대해 그간의 변경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돌봄 공백 방지 방안에 더하여 장애인 자가격리 또는 확진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매뉴얼의 시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판에 대해 장애계,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먼저 지자체 등 최일선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지침과 연계하여 예방진단치료 등 대응 단계별 장애인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20.6월 매뉴얼 시행 이후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코로나19 안내서 및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과 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시각지원판을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예방접종이 시작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시각지원판을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기배포하였다.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관련 부서에 빠짐없이 배포되어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